나는 당시 조금 위축된 상태였어. 또다시 누군가가 날 미워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했거든. 나는 겁을 먹으면 요구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감히 같은 방 사람들에게 나와 시간을 보내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 어쩌면 그들이 보기에 난 독립적인 성격으로 보였을지도 몰라. 그리 좋지만은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팔랑팔랑 떨리듯 멀어져가는 나비를 보며 언제부터 나비가 아름답기만 한 것이었던가 라는 생각을 품었죠. 얼핏 스쳐간 환상적인 그곳은 욕심을 늘립니다. 결코 현실에 왔을 때 강건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렇다고 내가 무엇도 없는 빈곤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내 발밑에 버티고 서 있는 이의 손끝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아름답던 정원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음울하게 꿈틀대며 서서히 집어삼킵니다. 때때로 모습을 달리하는 나비 하나 붙잡을 만큼의 힘만을 남겨놓고요. 그래, 맞아. 난 우리의 그 시절의 향수를 느껴. 그렇게 완벽한 순간은 아니었지만 사실 난 우리의 그때가 그리워. 그래, 우리가 그리워. 여기서 매일 우리와 다른 것들을 마주하며 그 시절을 떠올려. 나 별로 안 행복한 걸까? 여기도 또 하나의 우리가 될 수 있는 걸까? 나 적응할 수 있는 걸까? 자꾸만 그리워. 여기도 언젠간 자연스레 우리가 되고 되돌아보면 마음이 떠나가는 또 하나의 콩밭이 될 수 있을까? 별게 다 내 마음을 붙잡아.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되던 우리의 교실에 다시 가고 싶어. 그때도 완벽하진 않았어.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 내 눈물을, 내 치부를 자극하는 것들은 어디에나 있어. 내 치졸함은 언제나 날 따라다녀.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때로 더 가고 싶어. 지금이 싫은 건 아니야. 애초에 지금과 그때는 완전히 다른걸? 비교할 수 없는 걸 알아. 완전히 같은 걸 바랄 수는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콩밭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불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렇지? 얼마나 꾹꾹 눌러왔던 것이 드물게 울컥 터져 나왔던가. 너무나 빠르게 커져버린 마음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몸을 이기고 멍청하게 새어나왔다.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던 그대가 사라지고 나니 되돌아봄에 있어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웠다. 이름만 보아도 사진만 보아도 언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목소리가 목구멍을 두드리는 것이 이 탓일까? 그대가 내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양이 너무도 많아서 심하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꼭꼭 덮어둘 수밖에는 없었다. 이렇듯 애달픈 마음은 나보다 한 발 그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이란 것을 갖게 했고 부러움이 질투로 변하는 것은 무엇보다 쉽더라. 짙게 잠겨온다. 형용할 수 없는 온갖 감정들이 다시금 터져나와 그대와 나 사이에 있던 일말의 추억마저도 집어삼키고 내 눈을 가리지.
제가 그때 하딘을 구해준 것은 정의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동경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멋대로 영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전 그저 제 욕심대로 행동했을 뿐 대단한 영웅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정의감 그 이면의 것을 봐주시겠습니까? 명예욕과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을 위해 적당히 골라오고 있는 일이 이 일일 뿐이고, 구출사단으로 들어간 것도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옷을 입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딘이 그렇게 동경해오던 정의감 밑에는 전부 제 이기심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당신의 우상인가요?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죠. 비주류는 빠르게 색출되어졌어요. 일단은 나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죠.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보고 싶고 시혜적으로 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 비주류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내 자리를 찾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보다 측은한 사람을 보며 내 자리를 확인하고 안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약간 내가 역겨웠어요. 그렇게 다짐해놓고도 습관적으로 권력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이 무서웠어요. 이미 우리가 분류된 뒤 가능한 그 지위의 격차를 맞추려면 적선하듯이라도 비주류들에게 말을 건네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끔찍했고, 그 일이가 그들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위선을 떠는 꼴이 되는 것만 같아서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지어진 부담은 되려 그들을 거부하게 만들었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았어요. 난 그냥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었을 뿐인데, 나? 강아지 키우고 싶지. 동물 키우면서 살고 싶은데 때때로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느껴. 미처 책임지지 못했던 생명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내가 끝까지 온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본 생명이 있긴 했나? 거북이 한 쌍, 장수풍뎅이 한 쌍, 사슴벌레 한 마리, 달팽이 셋, 앵무새 하나, 수많은 금붕어, 말티즈 한 마리, 고양이 4마리와 미처 살아보지도 못한 아기 고양이 하나, 의도치 않게 집 밖에서 만난 아기 고양이 하나. 많기도 하다. 나한테 좋은 체험일 거라고 여겼는지 그 많은 동물들을 나한테 가져다 준 부모님도 약간은 원망스러워. 그런데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랬다? 나 욕심은 많고 실행할 능력이 없더라고. 어쭙잖은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를 맞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지금 같이 사는 고양이는 조금 아픈 것 같아.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아침 화장실을 치우면서라도 속죄하고 있어. 웃긴 일이지. 채식을 한다면서 정작 나를 거쳐갔던 동물들은 어찌 되었는지. 요새는 내가 동물들을 애완하고 싶은 건지 반려하고 싶은 건지 고찰 중이야.
동물을 키우고 싶거나 혹은 그런 아이를 둔 수많은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책임감 있으세요? 내게 사랑처럼 말해주세요. 그렇다고 지혜의 말을 잊고 교만해지진 않을게요. 일찍 잠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 해요. 내일은 또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나 울어도 돼요? 근데 도망은 안 된대요. 잘하고 있다고 해주세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정신이라는 생태계의 재앙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거기 있어주세요. 내 입으로 내뱉은 가시 다시 내 품에 안을 테니까 나한테 지치지 말아주세요. 나를 지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요 근래까지 휩싸여 있던 불안이 무엇이었냐고요? 지금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생각. 보통의 아이들은 19살이 되면 다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 품질 도장을 받고 나오죠. 우리 사회는 생명의 품질을 가져다 붙인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난 요번에 겁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 내 품질에 신경을 덜 써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엔 처음으로 단 한 개의 학원도 가지 않고 놀아봤어요. 하기 싫은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더 겁쟁이 아니냐고요? 하고 싶은 걸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하기 싫은 거나 하는 게 더 겁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여튼 기존처럼 보통의 루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고깃 덩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수능을 통해 품질 도장을 받고 대학에 납품되고 최종 공정을 거쳐 고용주에게 판매되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소세지가 되고 싶은 돼지는 없을 거고 살찌우고 싶어서 살찌는 닭도 없을 거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는 가축이 사료를 축내지 않도록 제거하는 걸 도태라고 한대요. 세금에도 축낸단 말을 종종 쓰는군요. 하여튼 저도 결국은 그저 도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공부해왔다는 그런 거죠. 요 근래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었는지 느끼곤 해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했다가 그래도 이만큼 나약하기 때문에 이만큼 흔들릴 수 있었던 거고 이만큼 흔들렸기 때문에 난 이만큼 열린 사람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이 되는 건 어쩌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나약한 채로 계속 흔들리며 그럼에도 나아가는 거 아닐까요? 나 없이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충족감을 불러일으켜. 이를테면 장을 맡고 있거나 조별과제 같은 곳에서 나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능력에 대한 증명이잖아?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며 주도자이니 소신껏 살기도 좋을 거 아니야. 바꾸어 갈 수도, 유지할 수도, 추진할 수도, 폐지할 수도 있겠지. 또 누군가에게는 정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안정감 있게 다가올 수도 있어. 무엇이라도 하고 있다는 감각은 불안을 지울 테니까. 하지만 너무 욕심이 커진다면 지나치게 결과에 연연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게 되는 순간 내 위치는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게 돼. 모든 부정적 결과는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보일 거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매 순간은 불안으로 작용하게 될 거야. 이전까진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의자를 짊어지는 꼴이 되겠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던 내 말은 결코 내 위치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어쩌면 나라는 개체는 사라지고 나는 내 위치로만 해석될지도 모르지. 어찌되었든 나는 명사적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위치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고 도구로서 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예컨대 학생회장이라면 모든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말한 것처럼 되기까진 많이 고되겠지. 이게 약간 다 놔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어디 의지하고 싶은데, 의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즐겁기만 한 걸 하고 싶은데, 그러고 있으면 조금 불안해서 미련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손에 못 잡고 나 좋다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면서도 나한테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면서도 그런 상황을 만들 에너지는 없고 뭔가 불충족되고 있긴 한데 가만히 앉아서 다 떠먹여주길 기다리는 사람 마냥 나 좀 안아줄래? 라고 물으면 너무 친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파악해버리는 사람 말고 궁금해하지 않고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안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덥석 지나가는 적당히 안 친한 사람을 붙잡기엔 용기가 안 나고 네가 좋아! 라고 말하면 오글거린다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가식도 말고 이상한 사람 보듯 보지도 말고 난 보통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나처럼 그렇게 까닭 없이 그러나 진심으로 나도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난 의심이 너무 많고 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누군가한테 에너지 쏟은 적도 없고 지금은 그럴 여력도 없고 그래. 난 에어팟? 뭐 그런 거 다 싫어요. 철저히 개인화를 위한 물건이잖아요. 왜 세상에 귀를 열어놓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음악을 귓속으로 들어요? 이 자연의 소리가 곧 음악인데. 그딴 기계로 귀를 막고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재밌는 말소리를 놓치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개별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즘 것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해 하고 투덜대는 노인처럼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무를 베고 관광화되고 지역 사람들은 고통받고 간만에 고향에 온 사람의 추억은 온데간데 없고 개발에 반대한다는 게 지방 소멸에 찬성한다는 말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죠. 전 돌담 사이사이 세월에 따라 덧든 콩글이랑 담장 밑에 자란 고들빼기, 담장 위로 넘어온 감나무 가지,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까치, 또 담 너머 마당을 보면 감나무 밑 평상에서 매실주 기울이며 김이 나는 두부를 먹는 마을 어른들, 그런 것들이 진짜 삶의 모습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농경사회나 공산주의를 동경하냐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보이나요? 내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원념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랑 같은 거요. 커플들이 하는 역할 놀이는 형식이고 사랑은 원념이죠. 전 그냥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 두길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전한 공간에서 동물을 가두지도 않고 숨쉬는 자연과 함께, 그제야 비로소 사람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너랑 나 사이에 이렇게나 큰 벽이 있었던가 싶었어. 내가 놓으면 그대로 놓쳐지는 관계일 것 같아서 두려워. 근데 난 언제나 다가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항상 잘 다가가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거든. 나도 낯가리고 나도 다가와 주길 기다리거든.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근데 서운하다고. 내가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라면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런 거라면 그러지 마. 때로 먼저 내 옆에 와주기도 하고, 먼저 농담도 해주고, 먼저 눈인사도 해줘. 우리 최소한 친구잖아.